BMW에 있어서 3 시리즈는 정말 BMW 브랜드의 지향점, 그리고 다른 많은 브랜드들이 컴팩트 세단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모티브가 된 이제 모델입니다. 벤츠의 C클래스, 아우디의 A4, 그리고 캐딜락의 ATS가 이 3을 따라하기 위해서 컴팩트 세단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컴팩트 세단에 가까운 차를 만들었다는 평을 받는 브랜드는 바로 캐딜락 ATS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BMW 320i, 정말 엔트리급 차량이지만 아직까지 많은 컴팩트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아주 컴팩트하고 다이나믹한 성능을 보유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M340i, 정말 BMW의 모든 기술을 집약한 이 모델, 이 M340i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M340i 차주분을 만나서 이 차의 전체적인 장단점에서 한번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정말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이 한차적인 엔트리급 차 끝판왕. 네, 좀 소감이 좀 어떠세요? 좀 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그 M340i 이 차를 일단 이제 막 소개하기 전에 이제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광주 살고 있는 32살 M340i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는 이 차 이제 전체적으로 좀 소개 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BMW 3 시리즈 요번 G20 세대고요. 네. 3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최고 사양인 6기통 3000cc, 마력은 387마력, 51토크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 BM에서는 아마 M3 출시 전에 AMG에서 43을 겨냥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히 만족하는 차량입니다. 네. 그럼 이 차를 이제 구매하시게 된 계기가 이제 어떻게 되세요? 고성능 차량을 되게 좋아해서 드림카였던 이제 AMG 쪽을 고민을 했었는데, C43이나 뭐 CLA 45S 이런 거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옵션들도 현저히 많이 이거에 비해 좀 떨어지고, 대기도 너무 오래 걸리고, 특히 시승을 해보니까 주행 성능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전체 이제부터 이제 이 차에 대해 리뷰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딱 차를 처음 샀을 때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 예, 가장 이제 마음에 드셨던 이제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세요? 원래는 제가 BMW의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 돼지코가 옛날에는 더 작았는데 굉장히 제 눈에는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G20으로 나오면서 그릴도 훨씬 커졌고, 이 세륨 그릴에다가 특히 저는 저 레이저 라이트가 굉장히 이뻐 보였거든요. 네. 거기 약간 벤츠랑은 좀 틀리게 좀 남성미가 더 돋보이는 디자인이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앞에 레이저 라이트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후면부도 한번 저희가 볼까요? 예. 이 리어 쪽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F바디 디자인이랑은 완전히 틀려졌죠. 그래서 LED가 좀 이렇게 니은자로 된 게 되게 각진 게 남성미적으로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일단은 다른 320이나 뭐 330i처럼 디퓨저가 동그란 게 아니라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봤던 M340i랑은 좀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이후에 좀 이렇게 바꾸신 부분들이 좀 있으신지 싶은데. 예. 그냥 순정 상태에서 예. 요거 카본 스포일러만 장착을 했고요. 네. 나머지는 다 순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이 320i랑 이 340i랑 같이 있는 기회도 흔치 않으니까 한번 이 두 차의 디자인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봤을 때 3 시리즈가 또 같은 3 시리즈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쵸. 예, 디자인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이게 예. 많은 사람, 물론 제 차니까는 저는 보이는데 네. 일반 분들이 보시면 그냥 3 시리즈죠. 네. 지금 사실 이 디자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역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 세로로 돼 있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지금? 이거는 네. 다른 3 시리즈랑은 차별화되게 세륨 그레이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면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처음에는 별로일 것 같은데, 근데 실물로 봤는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은 저렇게 다크크롬이나 이런 걸로
바꾸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면부도 차이가 있지만 휠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휠이 보면 네. 340i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인치 더블 네. 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고요. 다른 얘도 이제 18인치에 18인치에 M 스포츠 패키지인데 좀 이렇게 스포크가 좀 많은 네, 맞습니다. 휠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차장님 이거 주로 사용 용도는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데일리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맨날 이제 예. 출퇴근을 제가 이제 서울 쪽으로 출퇴근을 해야 돼서 네. 매일 데일리카로 쓰고 있습니다. 하루 왕복 그 거리가 어떻게 되시죠? 하루 왕복 거리는 네. 한 60km 정도. 네. 그래서 지금 출고한 지 한 4개월밖에 안 되는데 네. 키로수가 많이 늘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아침에 나올 때마다 이 차 시동 거때 약간 좀 뿌듯함 이런 것도 좀 그쵸. 느껴지시나요? 매일 출퇴근 네. 운전할 때 그 만족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막히는 도로라도 그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실용적인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가격대가 높은 차를 이제 고르다 보면 그 중장기적으로 운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패밀리카로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럼 2열 공간 한번 저희가 이제 한번 볼까요? 예. 네. 그 2차 이제 2열 공간을 실제로 이제 가족분들이랑 타보신 적이 좀 있으세요? 예, 한 번 네. 정도 있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이제 공간적인 부분이나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요. 뭐 이 차 공간이 작아서 뭐 불편하다 이런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이제 와이프랑 술을 먹고 네. 대리를 불러서 이제 둘이 뒷좌석에 탄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좁다고 느끼지가 않더라고요. 아반떼 뒷좌석보다도 공간은 지금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승차감은 좀 어떠셨어요 그때? 아 근데 승차감은 많이 네. 딱딱해요. 뒷좌석이 제가 네. 운전할 때는 뭐 피드백도 바로 오고 되게 좋은데 예.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탔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고 좀 불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트렁크도 한번 저희 이제 보겠습니다. 예. 네. 꽉 차요. 아, 잠깐 좀 비우고 지금. 괜찮습니다. 예, 예. 뭐 실생활에 거의 가까운 이거 제 차량인데. 세차용품도 넣어주고 이제 주로 이제 트렁크를 또 어떤 용도로 좀 많이 활용하세요? 트렁크에 네. 거의 짐은 안 싣고 그냥 네. 세차용품이랑 우산 네. 이 정도밖에. 아 그리고 이게 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해서 좀 과격하게 운행을 하다 보면은 네. 엔진 엔진 오일이 좀 감소되는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항상 비상용으로 한 통씩은 갖고 다닙니다. 저희가 먼저 M340i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말씀해주신 뭐 전체 실용성과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뭐 주행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실제 주행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약간 4개월 동안 주행을 이제 하셨잖아요. 예. 좀 소감은 좀 어떠세요? 소감. 예, 전체적으로 뭐 가벼운 뭐 장단점? 네.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기준 요건에 다 충족을 한다. 네. 차를 이제 구매하려고 알아볼 때 이 네. 차를 이제 먼저 타시던 분들 중에 제일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게 이 썬루프 소리가 많이 난다고, 찌그덕 소리나 뭐 그런 게 좀 있다, 아니면 썬루프가 먹통이 돼서 닫기를 눌러도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고, 이 디스플레이도 먹통이 돼서 그냥 까맣게 돼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약간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뽑기를 잘 한 건지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네. 근데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타시는 분들이 엔진 오일을 좀 먹는 현상이 있다고 하셔서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평소 주행을 할 때는 몰랐는데 네. 좀 밤에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이제 스포츠 플러스로 좀 다니면 오일 감소가 되더라고요. 아. 예,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네. 이제 오일량이 최저라고 해서 보충을 제가 따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오일이 감소한다는 게 그 실제로 느낄 수가 있나요? 그거를 어떻게 체킹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요 디스플레이에 보면은 이제 예. 오일량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최저 양이 되면은 예. 여기서 이제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네. 오일 양이 최저니까 보충을 하세요라고 네. 경고가 뜨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서비스 센터에 이렇게 가고, 야 역시 브레이크, 엠브레이크. 이 정도는 다 네. 쓰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
이 차는 좀 가속을 결국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네. 컴포트 모드로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스포츠 모드로 한번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까지 있죠. 예, 거기에 뭐 인디비주얼로 이제 보통 이제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차가 좀 많아서. 현재 지금 이게 배기음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들리는데 튜닝하신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예. 퍼포먼스 배기가 장착돼 있는 예. 차량이고요. 예. 소리 대비했을 때는 일반 순정도 되게 커요. 그래서 네. 배기를 장착하면은 일반 순정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퍼포먼스 배기를 하게 되면 네. 에코 모드에서도 팝콘이 터진다는 거. 그래요. 다음 달에 제가 좀 차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서 좀 BMW 엄청 좋아하는데. 이래서 제가 출퇴근이 되게 즐거워요. 예, 그러니까. 그럼 지금 연비도 이렇게 좀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 예, 340i가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약간 이제 9.6 정도가 나왔는데 아침 출퇴근할 좀 많이 밀리세요? 길이? 거의 막히죠. 보통 예. 한 25분 갈 거리를 1시간 정도에 걸려서 가니까 네. 많이 막히죠.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도 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예. 무조건 고성능 차를 원했기 때문에 네. 일반 물론 이 금액대에서 굉장히 편한 차들도 되게 많이 선택의 폭이 넓죠.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그 차를 탄다면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25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차를 가지고 이제 가속 최대 몇까지 이제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말로는 뭐 네. M3도 그렇고 네. 250의 리밋이 걸려 있다고 실험을 했는데 네. 딱 261까지 나갔어요. 11일까지 가셨을 때 좀 이렇게 전체적인 안정감은 좀 어떠셨나요? 전혀 불안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진짜 그냥 딱 바닥에 붙어가는 느낌. 들링이 있거나 네. 휘청휘청거리거나 물렁물렁거리지 않고 네. 그냥 바닥에 붙어가는데 네. 그렇게 가니까는 속도감도 크게 막 와닿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거랑 그 M340i랑 그 라이벌로 비교됐던 몇 가지 차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을 타보신 경험이 이제 있으세요? 시승이라도? 제가 예. C63이랑 C43을 한번 타봤었는데 예. 물론 그 차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 밟는 대로 응답성도 괜찮고 네. 근데 고속에서 뭐 이렇게 살짝살짝 핸들링이나 이런 거나 커브길에서 특히 약간 좀 휘청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차는 그런 게 없었단 말씀이죠? 예,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에는 예. 이 차는 막 흔들리거나 네. 불안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 정수성은 좀 어떤가요? 일단 제가 뭐 퍼포배기를 한 것도 있고 네. 물론 안 한 순정 상태에서도 좀 밟으면 엔진음은 굉장히 안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게 다른 분들은 그게 소음이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그게 되게 좋기 때문에 네. 차를 바꾸고 나서는 차에서 노래도 거의 잘 안 듣거든요. 배기 소리 들으려고. 근데 뭐 엔진음은 그렇게 되고 네. 그 엔진음이 만약 너무 거슬린다, 피곤한데 그런다 그러면 그냥 에코 모드로 조용히 다니면 되고 그 엔진음 빼고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네. 글쎄요. 제가 엔진음 소리에 묻혀서 그런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느끼는 거는 창문을 열고 주행을 했을 때는 네. 낮은 그러니까 저속에서도 바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외부 소음이나 바람이 엄청 많이 들어. 이게 제가 좀 이상한가 싶었는데 이제 예. 와이프도 그렇게 좀 네. 느끼더라고요. 말리부 때는 뭐 시속 한 80km로 창문을 열고 달려도 네.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별로 없이 되게 조용했는데 네. 이 차는 창문 열고는 좀 다니기 힘들 거 그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에코와 컴포트와 스포츠의 그런 그 느낌이 확실히 좀 차이가 좀 있나요? 많이 나요. 확실히 에코 모드로 놓으면 전에 말리부처럼 약간 엑셀을 밟았을 때 응답성이 좀 떨어져요.
천천히 이게 물론 세팅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겠지만 되게 이게 RPM도 천천히 올라가고 바로바로 이 응답이 없어요. 컴포트로만 놔도 바로 이제 변하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으면 얘가 처음에 RPM을 3000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살짝만 밟아도 팍 나갔다가 악셀을 떼면 팍 뒤로 제껴지고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포츠 인디비주얼에서 이제 미션을 그냥 컴포트로 놓고 엔진 출력만 스포츠 플러스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좀 이 차 혹시 평소에 주행을 하실 때 네. 그 기어 변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생각하시나요? 제가 의도적으로 생각은 안 하지만 몸으로는 바로바로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그냥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라서 얘가 보통 RPM을 3000부터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셀을 그냥 밟았다가 탁 놔버릴 때는 저속에서는 되게 덜컹거림이 심해요. 근데 그냥 컴포트로만 바꿔도 바로 이제 그런 현상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얘가 알아서 변속을 해주는데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그거 질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인디비주얼 구성에서 이 변속기만 컴포트로 놓고 다니시더라고요. 플러스로 하면은 그냥 되게 이런 게 심한데 컴포트로 놓으면 엔진 출력이나 스티어링은 뭐 스포츠 플러스로 다니고 변속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끔 그렇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차주님 어떤 걸 좀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저는 소리나 뭐 이런 덜컹거림도 성능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고 다닙니다. 네, 오늘 지금 뭐 전체적으로 주행을 마쳤습니다. 예, 그 이 차를 좀 어떤 분들한테 좀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저처럼 되게 고성능 모델을 타고 싶은데 네, 데일리로 써야 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정말 데일리카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만족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최적이 아닐까. 네. 예, 전혀 부담 없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340i로만 단일 모델로 저희가 이제 리뷰를 진행했는데 다음에 340i 투어링이랑 비교 시승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되게 궁금해요, 투어링.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말 그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